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A의 빗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F라 그러고 B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 방향으로 mg만큼이 되겠죠. 그럼 이때 가속도가 3분의 1 g라 그랬으므로 3분의 1 g는 5m분의 f-mg가 되죠. 그래서 f를 구할 수 있겠네요. f는 mg 플러스 3분의 5 mg가 돼서 3분의 8 mg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이 끊어진 이유를 생각해 보면, 줄이 끊어지고 나서는 A는 빗면 방향으로 운동을 할 텐데, 이때 가속도를 A라 그러면 자, A는 4m분의 F가 되겠죠. 그래서 4m분의 3분의 8 mg가 되니까 얘가 3분의 2g가 되겠네요. 3분의 2g만큼 빗면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로 운동을 하고 B는 아래쪽으로 g만큼 운동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둘 다 초속도는 V였고, B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V가 속도가 0이 될 때가 최대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A는 가속도가 G가 V만큼이 줄어들었으니까 A의 가속도는 3분의 2G니까 3분의 2 V만큼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A는 초속도가 V고 나중 속도가 3분의 5 V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되겠죠. 그래서 EA는 2분의 1 4m에다가 9분의 25 V제곱 마이너스 V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2m의 9분의 16 V제곱이니까 9분의 32 MV제곱이 되고, B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운동 에너지 감소량하고 같겠죠.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2B분의 2A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2분의 1 MV 제곱분의 9분의 32 MV 제곱이 되니까 9분의 64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속도를 먼저 보면, 끊어지기 전에는 A에 대해서는 mg, C에 대해서는 4mg만큼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처음에 가속도를 A1이라 그러면 A1은 총 질량이 6m분의 4mg 마이너스 mg가 되죠. 그래서 2분의 1g가 되겠네요. 자, 처음에는 2분의 1g만큼의 가속도로 움직이고 C도 2분의 1g만큼 가속도로 움직이겠죠. 끊어진 후에 A와 B의 가속도를 구해보면 얘를 A2라 그러면 2m분의 mg가 되니까 얘는 2분의 1g가 되는데 아래쪽으로 2분의 1g가 되겠습니다. C에 대해서는 아래쪽으로 g만큼의 가속도가 작용하겠죠. 자, 줄이 끊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V라고 두면 A와 B에 대해서 보면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Q에서 R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겠죠. 0, V, 0이 되니까. 그래서 이때 B와 A의 이동 거리를 D라고 그러면 A는 D만큼 올라가서 정지하겠죠. 이때 A의 위치 에너지 증가량을 mgd라 그러면 얘는 A의 운동 에너지 플러스 B의 운동 에너지의 합과 같겠죠. 그래서 mv 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mgd는 mv 제곱이 되고, A는 또 P가 2D만큼이 늘어났죠. 그래서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A 위치 에너지 증가량과 같으므로 EA는 EMGD가 되고 EMV 제곱이 되겠습니다. C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처음엔 속도가 제로에서 V가 됐죠. 이때까지는 시간이 T 동안에 2분의 1G만큼 늘어났는데, 요 V가 다시 G만큼 가속도로 또 T만큼이 움직였죠. 그러면 가속도가 2배인데 같은 시간 움직였으므로 나중에 증가한 속도는 2V 되니까 최종 속도는 3V가 되겠네요.
그래서 EC는 2분의 1에다가 4m의 3v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mv 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2a분의 EC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2mv 제곱분의 18mv 제곱은 9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를 보면 A와 B가 질량 M인데 용수철에 매달려서 D만큼이 늘어났죠. 그래서 힘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B를 끊었을 때 A가 아래 위로 진동 운동을 하겠네요. 자, 이때를 나타낸 것이고, 이제 문제를 보면 우선 기억은 용수철 상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힘의 평형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용수철의 후코의 법칙을 이용하는 F는 KX니까 KD만큼 늘어났을 때 얘가 EMG와 힘의 평형을 이루어야겠죠. 그래서 K는 D분의 EMG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쓴다고 2분의 1 KD의 제곱은 EMGH 이렇게 놔서 K는 EMD가 되겠죠. 그래서 D분의 4mg로 하면 틀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A와 B를 딱 놨다 그러면 얘가 A와 B가 이 D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진동 운동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때는 외력이 작용해 가지고 얘를 요 D의 위치에서 멈추게 했죠. 그래서 천천히 우리가 손으로 잡고 얘를 내린 거기 때문에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틀리게 되겠습니다. 자, 니은을 보면 나에서 C를 끊는 순간 A가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동안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을 구하라 그랬죠. 자, B를 끊었을 때 자, A가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동안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라고 했으니까 자, A가 힘이 0인 것을 구해보면 A의 힘이 0인 것을 구해보면 K D 프라임은 mg가 되겠죠. 그래서 D 프라임은 K분의 mg가 되니까 얘는 2분의 d가 되겠네요. 그래서 A는 요 D인 지점에서 출발해서 2분의 D인 지점에서 힘이 0이고 요 D와 2분의 0과 D 사이를 왔다 갔다 운동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A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D만큼이 올라가기 때문에 mgd가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D것을 보면 나에서 A가 운동한 동안 운동 에너지 최대값은 2분의 1 mg다. 자, 우리가 요 용수철에 저장된 에너지를 구해보면 용수철은 아까 얘기했듯이 외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2분의 1 KD의 제곱은 EMGD를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이때 이제 중심점에서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2분의 1 KD의 제곱이 mgd여 갖고 이때 걔의 총 에너지가 mg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걔의 총 에너지가 mgd이고 얘는 A가 요 2분의 D인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GD 플러스 용수철의 이때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K 2분의 D의 제곱이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를 합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K는 2분의 1 mgd에서 8분의 1 KD의 제곱을 해주면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 K는 앞에서 구했죠. 그죠? 8분의 1 곱하기 K가 T분의 2mg였죠. 그래서 D 제곱을 해주면 없애줘서 4분의 1 mgd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은 4분의 1 mg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가 또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억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를 보면 용수철에 처음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가 E0라고 그랬죠. 그리고 A와 B가 반대쪽으로 운동을 하는데
용수철에서 분리되고 난 후에 A와 B의 속도는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A가 V가 되고 B가 3V가 되겠네요. 자, 이때 A의 운동 에너지는 2A는 2분의 1 3mv 제곱이니까 2분의 3 mv 제곱이 되고, B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에다가 m에다가 3v의 제곱이 되니까 2분의 9 mv 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2A 대 2B가 1대 3이네요.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는 4분의 1 2제로이고 B의 운동 에너지는 4분의 3 2제로가 되겠네요. 근데 B의 나중에 운동 에너지가 A하고 같으므로 4분의 1 2제로가 됐죠. 따라서 델타 2B 2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마찰 구간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하고 같으니까 4분의 2 2제로가 되니까 2분의 1 2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